오늘은 한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당연히 바빴겠죠. 바쁘니까 못 올렸겠죠. 어쨌든 2024년 상반기가 지금 지나면서요. 제가 이제 스마트 관련된 조경에 관련된 스마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그 국내 가장 큰 공기업이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이제 스마트 용역이 한 2년 정도 되던 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됐고요. 그 납품 항목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거의 이제 과업지휘상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드론 측량을 상세하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NSS 측량이 이제 거의 일반화 됐습니다. 왜냐면 G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숲속에서 안 터지는데 GNSS는 이런 데서 다 터지거든요. 나무 보조나 수목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GNSS 측량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360 카메라라든지 라이더 측량이 부가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 두 가지는 아직 좀 넓은 면적이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발주처에서도 이제 드론 비호 같은 거를 다 사용법을 배워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성과는 이제 그 BIM 뷰어 방식으로, 저희가 주장한 방식이죠. 뷰어 방식으로 가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방식을 저희가 주장을 하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이 뭐냐면, 기존의 2D 설계에다가 등고선을 사용해서 3차원을 집어넣고 그 외에 레빗이라든지 시빌 3D 같은 걸 주로 사용을 하고요. 스피드 트리와 GNSS, 지오 테크니컬 모듈러,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스피드 트리라든지 레빗, 라이노들이 부가되는 기술, 그리고 엑셀 연동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코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걸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은 건축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수목 표현이나 이렇게 항공사진 투영이 안 됩니다. 시빌 3D는 토공에는 또 유리하지만 건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수목 표현이 또 불가하고요. 조경에 필요한 각종 수목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방법은 엔진을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진은 또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련된 뷰어 같은 경우는 조경 수목이 뜨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스웍이라든지 인프라웍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대여료만 거의 3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고사양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료로 뷰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사용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BIM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뭐 아까 같이 레빗 배우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경이 토목하고 건축 프로그램을 다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코드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조경에 적합한 방식이죠. 왜냐면은 그 건축이랑 토목은 이렇게 로우 폴리라든지 폴리곤 방식을 사용하지만 조경은 이렇게 넙스 방식이라든지 막 비정형 선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하고 수목을 넣고 성장시키고 이용자를 보고 경관, 라이트, 뭐 풍동 실험 이런 것들 다 제작할 수 있려면 결과적으로 엔진으로 가야 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조경이 하게 되면 좋지만 결국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빔으로 끝날 게 아니라 BIM에서 이제 디지털 튠이나 메타버스로 가는 거로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방식이 또 지금 국가 교과서 방식이죠. NCS 방식, NCSC 자격이 있잖아요. 국가 표준 자격증. 그걸 지금 채택하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NCS 과정에 지금 BIM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과목이 됐는데, 일단은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제작되는 할당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BIM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개론 수준으로 밖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조경 시설물 표현하는 책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럼 거의 개론 수준으로 갈 거고 틀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갈 거게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조경에서 하는 그런 IT 교육들 있잖아요. 3D CAD라든지 뭐 이런 기능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동화와 코딩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큰 변화라고 한다면 메이저 공공공사가 지금 BIM 방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얘기한 대로 레빗, 시빌 3D, 뭐 드론 측량 이거 다 수용을 했고,
뭐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비오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 됐고요. 그 다음에 NCS 방식도 그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다시 부연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또 했던 게 지금 그 BF 설계들을 좀 몇 개 했습니다. BF가 산지형 BF를 하게 되면 기존 2D 설계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BF 설계들을 이렇게 BF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간, 그러니까 0.75m마다 쉼 구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내측 연장하고 이 높이 차를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구하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측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참의 길이도 1.5m가 이 내측 길이입니다. 짧은 쪽.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설계하려면 결국 등고선을 설계하고 현황수목 보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빔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요즘에 많이 좀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단도 만들어내고 LID도 해내고, 어느 경사 했을 때는 계단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경사로 넣고, 이렇게 좀 공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변화가 뭐가 있냐면 지금 메타버스 용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소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보통신 분야하고 붙어야 되는데요. 저희 강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래픽이 강하기 때문에 리얼 현상의 리얼 지형이죠. 사실적인 지형 표현이 강하고 수목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빠르게 띄우는 기술들이 많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IT 분야하고 지금 몇 군데에서 겨루고 있는데 일단은 평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 좋기 때문에 빠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건설 불황 시기에 저희는 이제 좀 메타버스로 좀 이제 활로를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시설물 회사들도 지금 스마트 경쟁들 입찰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회사 정도가 지금 IT를 도입을 했고요. 서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발 앞서 있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는데 저희는 AI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움직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고 사람이고 성인이고 어린이고, 그 다음에 뛰고 있는지 어떤 유급 상황인지 얼굴 표정 뭐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시설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경의 판도는 많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준비 없이 있다가는 누가 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야에서 변화를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왜 그러냐면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들이 자기가 이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강좌를 만들게 되면 그쪽 강좌가 더 인기 있으니까 본인 강의가 더 인원이 줄어들 거고요. 아무튼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절대 자기 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구한말도 그렇고요. 뭐 총이 들어와도 활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려면 스스로 변하든가 변화가 되게끔 압박을 넣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 개인화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친다든지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되기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BF가 이제 공공화되고 있지만 BIM이요. 할당 페이지가 80페이지고요. 책이 써지고 나면 80% 내외라고 들어가요. 90%가 안 될 것 같은데 90페이지가요. 그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시작된다는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거 강의 2, 3년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수정하고 페이지가 좀 늘어나겠죠. 그런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요. 그 스마트 기술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과목의 영역이 아니라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경이 1이면 기술이 9입니다. 거의 공부할 양이. 토목공학 배워야죠. 측량 배워야죠. 코딩도 언어가 8개, 9개 이상 필요합니다. 저도 20개 이상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융합해서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배우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변하지 않으면 뭘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런 얘기를 왜 또 비관적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비용만 쓰고 다른 길로 가고 조금 쉬운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배워서 강좌 듣다가 돈만 날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진짜 어떤 게 실용적이고 맞는 길로 가는 건지를 보아야 됩니다. 단지 이 사람이 학벌이 높다고 해서
명문되고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바른 길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가지, 그런 껍데기로 가는 거는 잠깐일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스마트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을 하시고, 누구한테 기대 갖고 갈 수 없어요. 저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뭐 얼마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과외를 해드려도 못 따라옵니다. 결국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디자인을 보게 되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선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요, 이 메인 디자인들의 선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비율이 얼만큼이 됐을 때 당선된다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디자인은 곡선과 직선이죠. 그러면 요 곡선과 디자인을 오버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호환시킬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인데,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그냥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의 근본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뭐 예를 들자면 원주율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다 머뭇거립니다. 원주율?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잘하면 뭐 3.14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실제 원주율은 원과 주의 비율이죠. 그 근본 이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3.14로 알고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3.14 1.552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죠. 원과 직선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프로그램을 짤 때 3차원은 곡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걸 미분해 가지고 도함수로 해서 선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미분 개수도 올려서 디테일로 표현하고요, 멀어졌을 때는 각형을 다각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레벨 오브 디자인이라고 하죠. LOD라고 하는데,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짜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경은 곡선이 많기 때문에 이 코드로 해서 다 지형을 표현해야 되고 어떤 형태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입체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곡선은 가능한데요, 이게 입체 곡선이 되면은 라이너 같은 거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다 이렇게 분할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주율이 뭔지 대답을 못 한다는 거는 그냥 평생을 그냥 외워서 살아온 거죠. 그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깊이 들어가면 컴퓨터는 이제 원주율 쓰는 게 아니라 라디안을 쓰죠.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쿼터니언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으로 수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딱 보는 순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아까같이 원주율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도 해보는 방법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끝나게 되면 이제 BF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BF도 한 3-4건 했기 때문에 BF 인증하는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공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CBSD가 요즘에 또 기능들이 좀 추가된 것들이 있어서 CBSD 보강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공모전 나가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당선됐고 어떤 프로그램 썼고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IT를 어떤 식으로 이겼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설물 관련해서 AI 개발하는 것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시설물을 개발하는 부분들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저희는 이쪽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설계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결국은 이용자들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이슈고요. 거기다가 입장료까지 받는 시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업계가 살아나는 길이죠. 교육적인 효과도 있게 되고 재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